교사는 했는데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네. 실질적으로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증 내지 위증 교사도 다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이 변론여지서를 보낸 걸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생각되고. 여러분 오늘 판결 결과 열심히 보셨죠?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은 우리 전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판결이었을 텐데요. 판결을 열심히 지켜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분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 분석을 해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장래, 정치적 장래, 민주당의 정치적 장래 함께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굴이 밝으신 이승훈 변호사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무죄 예상하셨습니까? 전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놨었는데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었거든요. 네. 녹취록 보면 뉘앙스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12번 정도 본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들은 대로 얘기해달라,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중간에 계속 하거든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예,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위증으로 교사한 걸 볼 수 있을까? 네. 오히려 녹취록이 없었다면 김진성 씨가 자백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었을 건데 녹취록이 저는 굉장히 유리한 증표로 좀 사용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뭐 혹자들은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줬으니까 이게 위증을 교사한 거다인데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는 건 허다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장은 이건데 당신의 기억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주장 보고 기억을 한번 살려봐라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론요지서를 보낸 걸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생각되고 그 오늘 판결 요지가 나왔었는데요. 그 네. 판결 요지를 들어보면 항소심에서도 이 무죄가 번복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오늘 좋은 날이다. 그리고 뭐 지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진영 변호사 아까 자유 우파의 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얘기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은 그 위증 교사에 따라서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허위의 증언을 하라고 교사에 있는 사람은 무죄다. 네. 이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김진성 씨가 한 6가지 정도 위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백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위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무죄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하면서 다 유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또 우리 김동연 부장판사님이 내가 직권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거는 본인의 기억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다 자백함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증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판단해 가지고 2개를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김진성 씨가 네, 6가지 위증했다는 것 중에 했는데. 2가지는 당신 무죄야라고 선고를 굳이 해놓고 본인이 위증했다고 예 하는데도 예 그렇게 하고 네. 4가지에 대해서 위증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네. 교사는 했는데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판단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비교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증 내지 위증 교사도 다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죄를 받는데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네. 경기지사가 자기가 김주성 씨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기 정말 싫어가지고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4번씩이나 스토킹하듯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증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장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으로 해서 내 변론조에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대로
있었다고 증언해 줘. 위증 교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형법에서 민주당이 잘하듯이 위증 교사 그냥 삭제해 버리는 게 낫죠. 그렇다는 점에서 예. 저는 이승은 변호사님은 이게 항소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봤지만 저는 항소심에 가면은 거의 90% 99% 뒤집힐 가능성이 네.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뭐 이 변호사님도 아니 무죄가 안 나오고 그 무죄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한 다음에 선고를 해야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분명히 좀 저도 약간 의아한 게 위증했다고 해서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죠? 위증했다는 사람 김진성 씨 500만 원 벌금 받았고 그 위증 교사도 있었다. 교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위증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증언. 근데 그걸 위증이라고 하는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이분은 논리적으로 조금 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글쎄 그렇게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렇게 조금 비유할 수 있는 건지 그럼 하여튼 반론을 좀 부탁드려요. 내가 친구들 싸우는 거 말렸는데 말리기만 했는데 내가 오히려 말리다가 한 대 맞았는데 검찰이 내가 폭행했다고 기소를 했다. 네. 너무 억울하고 누명을 썼는데 증언 한번 해달라. 이게 위증 교사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 녹취록에 보면 12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본 대로 들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네네. 그 얘기가 있으면서 나 너무 억울해. 나 그날 맞았는데 나는 말리기만 했는데 왜 나를 폭행죄로 기소한 거야. 너무 억울하다. 네. 증언 좀 서달라. 라고 했을 때 이걸 위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 측면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김진성 씨한테 어떻게 위증을 해줘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에게 증인신문상에 가고 증언을 할 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통화할 때는 그 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았었다라고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게 판단한 얘기했어요, 겁니다. 그죠? 예, 판사가 네. 그렇게 판단한 거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위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이렇게 증언해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김진성의 진술과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네. 이제 판사가 판단했다고 보고요. 네. 아까 이유 무죄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무죄를 김진성 씨한테도 줬거든요. 네. 근데 왜 김진성이가 자백하는데 이게 뭐 유죄가 나왔냐? 아니 그때 캠프에서 KBS 물고 늘어지는 건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좀 몰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느낌이 있었냐 이런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때 캠프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가지고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다들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김병량 씨가 사실상 최 PD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였죠라는데 A라고 했어요. 과거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고 네. 김병량 씨가. 네. 근데 실제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 김진성 씨가 객관적 사실 자체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네.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죄 이유가 여러 가지 직접 판결문 다 봐야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요구한 것은 그냥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지 구체적으로 해서 거짓이라는 증언해달라 이런 사실을 안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저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네. 이런 겁니다. 예컨대 아시다시피 이 권력 관계를 일단 알아야죠. 네. 이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경기지사였고 또 그리고 김병량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김진성 씨, 네. 김진성 씨가 백현동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정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네. 이 그 종상향을 요청받았던 사람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형님 부르면서 본인이 선거 캠프에 그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 네.
김인섭 씨하고 이 종상향을 위한 로비를 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로비가 성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성공 보수조로서 이 그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70억이나 되는 돈을 받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수억 원을 이 김진성 씨는 받기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2018년 이 무렵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그 돈을 이제 정바울이나 이렇게로 해서 돈을 받기로 했던 그 시점인데 이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전화를 와서 나는 정말 죽어도 가서 증언하기 싫은데 현직 경기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줘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 녹음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내가 뭐 이래가 필요한데 이거 해주기를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으로 우리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네. 그거대로 진술해주면 돼. 이거보다 더 명확한 위증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지금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 그때 KBS 측 최철호 PD하고 그 당시 민주당 그 성남시장 김병량하고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선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 식으로 짬짬이 해가지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해도 김진성 씨는 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일이 길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텔레그램을 불어내는 거 그것대로 해가지고 해달라라고 하면은 변호사가 김진성을 증인 신문하면서 뭐를 묻겠습니까? 거기에 보내왔는 변론 요지서에 쓰인 거를 나눠서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술서를 아직까지 증인할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결국 위인설판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판결을 했다라는 그 비판에서 그 33부 재판장은 자유롭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녹취록 계속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 그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고서 딱 지사였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맞습니다. 얘기했죠. 네네. 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해 좀 내라고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때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맥락을 이렇게 보면 그게 사실은 위증을 본인이 그 김진성 씨가 했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일정에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사람이 그 변론 요지서를 보고 그대로 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기억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실은 2002년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22년 전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김진성은 최초 전화할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는 2018년도이라니까. 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한 16년, 7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통화가 끝난 이후에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고 관련자들하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때 어땠는지, 그때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캠프 내부에서 KBS 측과 고소 취하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네네네. 확인해봤을 예. 그래서 첫 번째 얘기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네.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변론요지서를 이재명 대표가 보내면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최철호 PD와 KBS에서 또는 성남시장 김병량 씨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라고 증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그때 내가 주범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 분위기를 당신도 아냐라고 하면서 분위기라는 거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뉘앙스 분위기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뭐 위증이라고 교사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었고 실은 저는 또 이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네. 이유는 국민의힘의 시장의 비서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민주당이었다니까요.
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국민의힘으로 되냐면은 비서하다- 김병량 이재명 변호사는 네. 민주당 후보로 나가가지고 성남시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김병량 시장이 있으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KBS 그 추정 60분을 통해 가지고 김병량을 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놨는데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제는 김병량하고 KBS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게 그 변호사 그 어디 그 공무원 사칭으로 해가지고 구속까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검사 사칭으로. 근데 검사 이제 사칭으로. 뭐 네. 김병량 씨가 민주당이냐 국민이냐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민주당에서 둘이 친한 관계였다면 맞는 말씀인데요. 그때는 김병량 시장이 아닌 자신이 김병량 시장과 겨눠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김진성 씨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위증해달라라고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럴 수는 만약에 있죠. 이제 그런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면 네. 오히려 나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을 모른다면. 이 법률 전문가라면 네. 상대 아까 보안성 있는 텔레그램으로 변론 여지서를 보내줬다고 했는데 보안성이 없는 전화기로 통화를 했어요. 상대방이 다 녹음을 하고 있는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다 말씀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배경을. 녹음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안다 생각되고요. 결과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위증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의 속마음은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12번에 걸쳐서 들은 대로 본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변론 여지서를 보내줘서 내 주장은 이러하지만 너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녹취록의 배경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시죠. 이거는 그 설명을 들으면 정말 급했구나. 이재명 대표가 진짜 급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아는데 이재명의 장비다라고 한때 불리우던 유동규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때 수사를 잘 받는 법이란 그 강의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면 휴대폰 던져버려라. 다른 건 다 해도 휴대폰만 안 뺏기면 된다라고 했던 것 아마 비디오로 봐서 네, 기억을 하실 나왔었어요, 겁니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녹음될 것 뻔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녹음된 게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희가 직접 그 측근으로 들은 바로는 이재명 대표는 평소 때 상대방의 휴대폰이 아이폰이 아니면은 통화를 직접 안 한대요. 왜냐하면 녹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 수사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김진성 이 상사로 그 당시에 모시고 있었던 이른바 허가방 이재명이 그 형님이라고 불리는 김민석 씨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많이 부탁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도 여기에 그런 내용을 계속 네. 부탁했는데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점점 증언할 날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증언할 굉장히 날짜에 다가와서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직접 전하는 거예요. 이 통화 내역을 보면은 굉장히 젠틀하게, 굉장히 그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목소리가 됐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정말 부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녹음될 것이란 걸 알고, 그러니까 녹음될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위증은 있었다. 위증 교사도 있었다. 그런데 위증 교사에 고의가 없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위증도 있었고 위증 교사도 있었는데 둘 사이에 위증 교사 때문에 위증한 게 아니다. 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위증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왜 나가서 증언하길 그렇게 꺼려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느냐 그러면 네.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것이 벌금 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네. 볼 수 있죠. 자가 발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가발전?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위증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증언을 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김진성 씨가 이제 증언을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고소 취소 협의를 김병량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했는데 직접 듣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제는 되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위증을 요청한 적은 없거든요. 네. 내가 억울하게 이런 당했다. 그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재판 보면 아 그때 KBS하고 김명랑 씨가 고소 취소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는 없었습니다라고 김진성 씨가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협의라든가 뭐 교감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가 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성 씨가 좀 자가 발전한 측면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교사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위증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아마 재판부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이해를 하자면 예. 교사도 했고 위증도 있었는데 그 위증이 교사로 인한 게 아니다. 근데 이런 저는 얘기인 결국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다른 정말 많은데요. 그것보다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이 당시 처했던 상황 및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네.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한마디로 증언 요청을 할수 있는 거라는 한마디로 봐준 판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네. 이게 상식에 합당하고 네.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사건은 팩트는 다 인정하면서도 네. 이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상식은 김동연 부장 개인의 상식이지 일반 법조인들의 상식에 반한다는 게 이 사건 비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법원에 따르면 통상적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위증교사라고 말씀드린 그래서. 것처럼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왜냐? 이재명은 이거 위증을 해줘야 본인이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위증하기 싫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기억이 나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나의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게.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 변호인과 전화를 해가지고 진술서 쓰고 증인신문상 쓰고 이런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이 대표가 배임 횡령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직원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그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네. 진술서도 맞추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증인신문 사항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을 직접 불러가지고 진술서 써주고 반대 신문 싸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변호인 윤리상.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이고 통상의 어떤 변호의 방어권 보장 방어권 행사에 포섭된다는 것은 저는 제 법조 윤리로서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장래도 조금 간단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실험 놓은 거죠. 플랜 B의 문제가 걱정됐던 게 아니라 민심이 이재명 대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 지금 피선거권 박탈돼서 이제 대선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실망감? 그 이 실망감이 좀 더해서 포기로 가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위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됐다. 네,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지금 오늘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처럼 지도부가 단단히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플랜 B는 이재명 대표만 할 수 있어요. 플랜 B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내려놨을 때 플랜 B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만 위기인 게 아니라 민주당도 위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플랜 B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상황에서 내려놓는 것인데 오늘 저 무죄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지자들도 굉장히 반전에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한부 수명 연장 주사 한 대 맞았다. 시험도.
근데 이번 주를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네. 월요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무죄는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한숨 돌린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또 이제 그 수원고등법원에서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에서 1심에서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네. 뭐 예컨대 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만세죠. 막 그냥 이제 아마 뭐 주말 동안 뭐 그 광화문 앞이 민주당 당원들로 이제 파란 옷 입고 나올 건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뭐 일비하지 않고 나갈 네. 거다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다운을 뺐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원기를 회복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수명 연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건에서 지금 금요일 날 있는 사건에서 만약에 오히려 1심에 일부 무죄됐던 것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혹까지 붙여서 10년 넘는 중형이 선고되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네. 그 상처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또 댁에 가셔가지고 다리 뻗고 주무실 거지만 또 금요일로 다가오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 걱정 이재명 대표님의 이 흰머리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예. 참 우리가 뭐 아까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뭐 너무 클리셰로 유심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우리가 피고인이 보석을 나왔는데 보석 나와가지고 피해자 증인한테 연락하면은 그거 보석 취소 사유됩니다. 네. 그런데 피고인이 유력한 증인에 대해서 연락까지 했는데 그게 위증이 아니다? 저는 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시한부 생명연장 주사다. 네네. 한 줄로 하셨고 한 줄로 하시면 요약을.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 어려운 위기를 겪고 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결국에는 사법의 정치화는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것으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법의 정치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고요.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두 분도 모시고 이렇게 활발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